단어미부터 안내할게요. 여러분 3단원에 한국 문학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하는 거는 2단원에 3위인곡이랑 태평천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거 있죠. 그 뭐야? 가난한 사랑 노래 아니야? 가난한 사랑 노래. 요것도 시험 범위고요. 그리고 4단원으로 가서 4단원에 서정갈래의 흐름 있는데 청산별곡 하고요. 어부사시사 하고요. 쉽게 쓰여진 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하셔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우리 같이 했고요. 그리고 2단원에 서사갈래의 흐름 있어요. 김현 가모 안 하고요. 구운몽 합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는 여기서 끝이고요. 끝이고 6월 모의고사 중에 문학 관련 작품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문학 작품을 여러분 외부 지문처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딱히 수업 시간에 언급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안 봐도 될 문제로 낼 거예요. 쌤은 외부 지문 다른 거 안 나온다는 소리죠? 좀 줄어들겠지? 네.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좀 오답이라도 좀 해라. 시험 그날 보고 던지지 말고 오답이라도 좀 해라. 이런 의미로 시험 범위에 넣는 거니까 작품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위가 많지 않죠. 근데 시가 작품이 너무 많아요. 에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작년에 이것만 들었어요. 청산별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산별곡은 사실요 처음 보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 언젠가 한 번쯤 본 약간 국어 공부에 그렇지 그거 얄라리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청산별곡은요 맨 위에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고려 소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8년이 사실은 같은 사람이 작사한 건지 모르겠어. 같은 사람이 쓴 건지 모르겠어. 좀 내용이 어수선해요.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감상하시다가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그래. 이게 쭉 한 명이 하나의 통일성 있는 글을 썼다기보다는 그 고려시대의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 작품을 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래서 우리는 각 연마다 정서를 함께 체킹해 볼 거고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건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이게 가장 흔한 해석이에요. 화자가 유랑중이다. 유랑민이다. 그래서 고려 후기의 전란 때문에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떠돌았던 유랑민의 고통과 그런 삶의 비애 때문에 청산에 가고 싶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연당했어. 차였어. 그래서 이 이별의 슬픔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떠나고 나는 고통과 번민이 없는 청산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좌절한 관리예요. 자, 이게 고려 시대 중에서도요 사실 전란이 되게 많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이게 나왔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대세가 되지 못했던 관리도 있겠죠. 그 관리가 이제 그 정계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느끼는 그런 좌절을 떠나 그럼 나는 이제 속세를 떠나 청산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실 이쪽에 가장 큰 많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려사라는 그 책에서 이제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를 할 때 심부름꾼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서 백성들을 산성과 해도로 피난시키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몽고군이 해전에 약하대. 그래가지고 해도로 보내고
그리고 몽고군들에 대해서 이제 방위군을 조직하고 이제 사람들을 피하게 하려고 산성으로 이제 막 피난을 보냈대. 근데 여러분이 청산별곡을 읽어보시면 산으로 가자, 청산으로 가자, 그리고 바다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청산별곡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게 내 주관적인 생각에는 가장 편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속세 상황에서 그 속세를 벗어나서 속세가 아닌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세 가지 화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요 시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지? 봤어요? 이태우가 완전 비웃는 거 봤어? 어머, 재미? 방금 우리가 제일 재밌는 수투 시험을 봤는데 고작 문학으로 재미를? 점수가 재밌어요? 점수가 좀 흥미로워? 나 이거 지금 녹화해서 나중에 나 지우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진도 느린 반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7반의 수투 과목에 대한 사랑을 여기 이제 담을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그냥 녹음. 예. 자, 여러분 우리 1년부터 8년까지 보도록 할 건데 가장 산이가 없네. 가장 청산별곡과 어울리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염시우 시우 산산산 해서 우리 시우가 낭송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럴 의도 아니었어요. 네네네. 청산별곡 작자 이상 8월이 400이었다. 청산의 8월이 났다. 머리랑 가래랑 먹고 청산의 8월이 났다. 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울어라 새어 자고 울어라 새어. 올라와 시름한 자고 나도 자고 이리 울어. 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전새 본다. 묻은 장그란 가지고 물 아래 가전새 본다. 얄리 얄라시엄 얄라리 얄라. 이리공 저리공 하야 나스란 기대려와 숨겨. 우리도 가리도 무슨 밤을 하고 어디에 풀이다. 얄리 얄라시엄 얄라리 얄라. 어디던 돌고 우리라 라치던 돌고. 우리도 그리고 어깨 맞아줘 운이 뭔가 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8월이 8월이었다. 바라의 8월이었다. 나무 자기 구조개랑 또 바라의 8월이었다. 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가다가 들어오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와. 사슴이 되어 울라져 해금을 효고를 들어라. 얄리 얄라심 얄라리 얄라. 가다니 뱀은 고기 설진 강수를 비조와. 주롱봇 누룩이 매와 잤으니와 와니 네. 많이 부른 거 아니지? 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우가 너무 잘 읽어준 것처럼 고어가 많습니다. 한자어는 없는데 고어가 많아서 우리 함께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중간에 많이 부르는 줄 알고. 자, 8월이었다. 나는 살고 싶다. 청산의 8월이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청산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네요.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이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어떨 때 합니까? 너무 힘들대. 나 나중에 은퇴하면 나 진짜 막 이런 거 이거저거 다 보기 싫어서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고 싶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운율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B, A. 지금 살다, 청산, 살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AA, BA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난 청산에서 어떻게 살 거냐면 머리랑 다래랑 먹고래요. 여기서 머리랑 다래는 머루와 다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산에 나는 소박한 그냥 뭐 그런 열매들 이런 걸 나타낸 거지. 그래서 소박한 삶을 나타냅니다. 나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막 한 건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소박한 삶을 살고 싶다. 얄리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자,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줄 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모든 연에 있어요. 이렇게 모든 연에 있는 요런 운율을 형성하는 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후렴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음구도 맞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연의 끝에 있기 때문에 후렴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렴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왜 있을까? 그러니까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흥을 아까 약간 시우도 좀 리듬 타는 거 봤지? 운율이나 이제 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분연의 기능이 있어요. 분연의 기능이 뭐냐면 연을 구분해 준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그래서 분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후렴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막 깃깍 탁깃 막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 되게 말랑말랑한 소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림소리 우리 여러분 작년에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뭐뭐 있죠? 니은. 노란 양말 그쵸?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리을과 이응이 많이 사용된 후렴구가 사용돼서 운율도 형성하고 흥도 좀 높이고 분연체의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리을과 이응을 통해서 좀 명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년에서의 화자는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화자의 정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에 대한 동경.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연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한번 볼게요.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울어라 울어라는요. 우리 그냥 읽는 거 그대로 울어라가 될 수도 있고요. 우는구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키는 건지 본 건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새는 여러분 새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슬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란 말이야. 울어라 새여 혹은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새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감정이 울 것 같기 때문에 새한테 울라고 하거나 운다고 하는 걸까? 그쵸? 이런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라는 이 표현은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감정을 인간이 아닌 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인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화자의 감정은 뭐냐면 당연히 슬픔이 되겠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새에게 이입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널 나와 너보다 시름한 나도,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픔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연에서는요, 이 화자가 삶의 고독과 비애를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하고 이번에 3년으로 갑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던 새는요, 첫 번째로는 진짜 말 그대로 가는 새죠. 새. 누가 봐도 새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새 같을까? 절대 날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던 사례예요. 갈던 사례. 여기서 사례는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새를 본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내가 갈던 밭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엉거주춤 비슷해. 볼게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대요. 자, 물 아래 체킹할게요. 자, 이 물 아래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말 물 아래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여서 내 물 아래 이렇게 비쳐서 물 아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으로 치면은 물 건너 그런 마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야. 물을 건너서 가는 새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그래서 얘는 뭐 물 밑이나 물을 건너 뭐 이런 걸 다 나타내는데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청산에 가고 싶은데 그 새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나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내가 가던 밭이 있던 곳이나 이곳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청산과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물 아래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화자가 지금 어쨌든 응시하고 있는 내가 옛날에 갈았던 밭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살던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새의 모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산과 반대되는 속새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는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잉 묻은 장글란도 우리 한번 옆에 뜻을 보도록 할게요. 잉 묻은 장글란입니다. 첫 번째는 이끼 묻은 쟁기입니다. 두 번째는 날이 묻은 병기고요. 세 번째는 이끼 묻은 은장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1번, 2번 같은 경우는 화자가 유랑민이라면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해석이고요. 이끼 묻은 은장도 같은 경우는 화자가 실연한 여인이라면 예전에는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그런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한다면 실연한 여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잉 묻은 장글란을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밭이 됐던 새가 됐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았던 그 곳이 됐던 물 아래 가던 새나 뭐 밭을 보면서 나는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잉 묻은 장글랑은 이끼 묻은 쟁기나 뭐 여기서처럼 병기나 은장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건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거고 어쨌든 지금 내가 청산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선생님 그럼 청산 가고 싶다면서 속세에 미련이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려시대 때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 곳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여러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드러난다. 자, 1인공 별인공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공 별인공이네요. 1인공 별인공. 이게 애교쟁이였던 것 같아. 고려시대 사람들이 1인공 별인공. 너무 귀엽죠. 웃지도 않네? 자, 여러분 1인공 별인공은요 이럭저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럭저럭 뭐 대충 이럭저럭 하야 나즈란 디네와 손더. 나즈란이라고 하면은 낮은 그나마, 디네와 손 내가 지내왔는데 오리도 가리도 없는 올이도 갈이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 밤 같은 경우는 화자가 외로움을 겪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심화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네 번째 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화자가 느끼는 고독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고독을 느끼던 화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5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라 더디던 돌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돌코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중세 때 돌 있죠, 돌. 우리가 손에 쥐는 그 돌, 그게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돌 히읗
알지? 히읗종성 체언. 기분 되게 나빠하네. 여기에 고 지금 이렇게 붙은 거야. 그래서 어디라고 던지는 돌이었는가? 누리라. 누구에게 맞추려고 했던 돌이었는가? 이런 이게 물음표 하나씩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돌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운명을 지금 돌에 빗대어서 내 운명은 어디로 가려고 이런 걸까? 뭐 이런 거지. 미리도 괴리도 없이 내가 미워할 이도 괴이 그러니까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그 돌에 맞아서 그 운명에 맞아서 내가 운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한 이유가 그냥 누구에게 던지려고 했는지도 못해 그 돌에 맞아서 내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우리도 왜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정말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풀릴 때, 너무 그렇게 안 풀릴 때 이거는 누가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누가 내 인생에 막 주사위 굴려가지고 나를 부루마블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겁니다. 약간 되게 운명적인 자신의 불행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그 불행을 받아들여서 체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 없는 돌에 맞아서 불행한 것 같은 내 인생. 그래서 이 부분은 운명에 대한 화자의 체념입니다. 운명에 대한 체념. 그래서 여기서의 돌은 이제 운명을 나타낸다. 자, 페이지 넘겨서 바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살얼이랐다, 발 아래 살얼이랐다. 자, 똑같아요. 청산이랑 구조가. 발 아래 바다입니다. 바다. 그럼 여기서 내가 살고 싶은 걸 보니까 얘는 이상향이고요. 청산과 마찬가지로 속세와는 대조적인 그런 장소 같아요. 그리고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AA, BA 구조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머루와 다래를 청산해서 먹었던 것처럼 나마자기, 이게 나문제라는 해산물이고요. 그리고 구조개라는 해산물을 먹고 바다에 살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막 킹크랩이랑 다금바리 먹겠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소박한 차림을 이야기합니다. 소박한 식사. 즉 소박한 삶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먹고 발 아래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화자의 정서는요 바다에 대한 동경. 그래서 바다와 청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인데 가고 싶은 이유를 여기까지 보니 속세를 약간 도피하고자 하는 공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속세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 내가 너무 서글펐던 걸 이곳에 가면은 어쨌든 없으니까. 자, 7번째 연으로 갑니다. 가다가 듣노라. 가다가 들었대요.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이 애정지가요, 여러분 사실 해석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뜻 자체는 외딴 부엌이에요. 외딴 부엌. 근데 이 외딴 부엌을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다가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그 약간 옆에 있었던 그러니까 청산으로 하면 여러분 가던새 있었잖아요. 그 가던새를 물 아래에서 봤잖아. 그럼 여기도 외딴 부엌으로 누군가가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가고 있는 곳은 나와는 다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바다와 청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랑은 다른 공간에 가고자 하는 걸 보니 이거는 바다와 청산과는 반대되는 속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 애정지는 사실 부엌이라는 뜻으로만 추론이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바다와 청산과는 다르게 아까 전에 새가 갔던 것처럼 누군가가 거기로 향하는 길에 나한테 내가 들으라고 하는 걸 보니 이거는 속세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듣노래요. 해금을 키는 것을 듣는데요. 자, 여러분, 사슴이 해금을 킨대요. 일단 의인법이죠. 그런데 사슴이 해금을 켜는 게 가능해? 안 가능하지.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적을 소망하는 거지. 그래서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어라. 불가능한 상황인 기적을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시적화대 정사라고 한다면 기적을 기다리는,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 절박함 이런 거겠죠. 사슴이 장대에서 해금 키우면 너무 무섭겠죠. 걔는 손이 없잖아. 자, 마지막 연 보도록 할게요. 가다니 배부른 독이, 자, 가다가 배부른 독을 봤대요. 배부른 독이라고 하면 여기서 술독입니다. 술독. 그러니까 술이 가득 찬 독을 봤어. 거기에 설진, 덜 익은 강수라고 한다면 이제 좀 독한 술을. 독한 술을 비줘라. 이거는 빚어라. 이게 아니라 빚는구나. 술을 봤어. 여러분, 고전 문학에서 내가 술을 봤다? 그럼 술을 마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애주가? 술을 마심으로써 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번민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정철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조롱꽃. 여기서 조롱꽃이라고 하면은 그 조롱박 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술을 담궜나 봐요. 누룩이. 매워서 잡사와니 잡으니. 그러니까 누룩이 너무너무 잘 피어서 날 잡아서 내 어찌하리 있고.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술을 마실 거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술을 통해 고뇌를 해소하는 화자의 모습이 이제 이 청산별곡의 마지막 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진 강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고뇌를 해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산별곡 전체 주제 한번 적을게요.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욕구는 청산과 바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한림별곡 있는데 그건 안 할 거여가지고 후딱 끝낼게요. 자, 각 연의 소재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총 8개의 연이니까 중심 소재 하나씩 있겠죠. 우리 한번 채워봅시다. 1연은 청산이었어요. 2연에는 새, 감정이입한 새. 3번에는 가던 새. 이게 정말 새일 수도 있고 이게 갈던 밭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던 새. 그리고 4번째는 낮이랑 낮에는 견딜만 했는데 견딜 수 없었던 밤. 그리고 5연에는 누가 던지는지 몰랐던 그 돌. 또 6년에는 새롭게 바다를 중심 소재로 삼고요. 7년에는 해금을 켜는 징그러운 사슴이 등장합니다.
사슴이 이제 고전 문학에서는 조금 영험하고 아름다운 그런 동물이라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럼 중심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1년에서는 청산을 통해서 현실을 떠나 청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약간 현실을 도피하는 느낌이었고요. 자, 2년에서는 새가 감정이입됐습니다. 그래서 삶의 비애와 고독을 새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가던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가던새가 진짜 새일 수도 있지만 밭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속새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낮과는 다르게 밤이 되자 절망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돌은 그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겨서 있다고 했죠. 자, 6년의 바다는요, 얘도 역시 청산처럼 현실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살고 싶은 그런 화자의 소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사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박한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년은 강술, 좀 독한 술이었어요. 술을 통해 삶의 고뇌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청사는요, 청사는 잘 왔다. 네, 청사는요, 현실 도피의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서 먹으려고 했던 머리랑 다리는 선생님이 뭘 의미한다 그랬지? 그쵸. 소박한 삶, 소박한 음식. 자, 이 작품의 운율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뭐 챙겨보진 않았지만 얘는 332조고요. 삼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로 묶고 2개로 묶을 수 있다는 뜻이야. 총 3번째. 근데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AA, BA 구조. 왜냐면 여기는 반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후렴구를 쓰죠. 그런데 그 후렴구에 특히 리을과 이응이 반복돼서 사용이 됐다. 효과는 당연히 흥을 돋구고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 잠깐 볼게요. 4번은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듯 청산별곡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은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요 옆에 선생님 표시 있는 요 부분 우리 한번 볼게요. 청산별곡은 내용이 되게 다양한데요. 다음의 견해들이 대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란에 피해 떠돌던 유랑민의 처지, 실연한 사람의 아픔, 현실의 번뇌를 잊으려는 지식인의 고뇌. 이 지식인은 다르게 얘기해서 약간 실패한 관리들, 주축이 되지 못한 관리들,
그런 사람들의 고뇌를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산별곡을 좀 해석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청산별곡은 방금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각조각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노래를 좀 쫙 끼워 맞췄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공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산별곡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끝!